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의 경선 후보자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단수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 선거구의 경선은 내일부터 시작돼 수요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구갑과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가 포함된 전국 21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는데 광주 서구갑의 경우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부시장의 경선할 것입니다. 송갑석 현 국회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대1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박혜자 전 국회의원은 컷오프 됐는데 이들은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껏 발표가 미뤄져 왔던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공천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호남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해놓고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한 데 대해 논란을 예상해서인지 이명백 위원장은 단수 공천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 총점의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컷오프된 해당 선거구의 박노원, 이석형, 김영미 예비후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단수 공천의 독재 전횡을 휘둘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수 공천 철회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의 선거구에서 사흘 동안 시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진행됩니다. 동남을에서는 이병훈, 안도골의 2인 경선, 광산을은 민영배, 김성진, 정재혁의 3인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수요일에 나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산을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들 중 2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고 있고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모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진료 체계가 2주째로 접어드는 다음 달 초에는 잔류 의료진들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떠나면서 침체를 겪던 순천시 구도심 일대에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 덕분인데 지속 가능한 마을 살리기를 위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카페로 들어온 초등학생들. 수제 청귤차와 쿠키를 건네봤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응원과 이용권을 남긴 쪽지를 남겨놓으면 청소년들은 마음껏 와서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뭐 샀으니까 따뜻하게 잘 먹었다고.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파는 골목의 다른 가게는 빈자리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새 이쪽 마을이 많이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리모델링도 되게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떠나며 침체를 겪었던 순천 저전동.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골목마다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침체되고 그랬었는데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도심 자체가 이제 활력이 좀 생기고 특히 이제 좋아진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빈집을 새로 고쳐 만든 마을 호텔 어여와는 평일도 예약 문의가 이어집니다. 저전동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마을 주민과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을 또 동네에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순천 뭐 다른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공간 아니면 타 지역의 이 모델들이 좀 전파돼 가면서 협동조합은 기존 숙박과 체험 행사 외에도 천연 수세미 제작과 기념품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변압기가 인도에 설치되면서 통행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변압기에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도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지만 자치단체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뒤로 변압기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른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좀 도로 쪽이라면 몰라도 이쪽에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죠. 이제. 변압기가 인도에 설치돼 있다 보니 통행이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았다면 둥글게 마무리가 되었거나 보호막이 있었다면 제 이마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목포 지역에 설치된 변압기 현황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인도에 설치돼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점검 등을 할 권한이 있는 목포시가 변압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만 4천 명에 달하는 목포시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430대나 길거리에 방치하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절차에 나서는 한편 변압기의 안전시설 마련과 지중화 설치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퇴직한 학교장이 과거 사기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가 지연 이자까지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명예퇴직금 원금 7천만 원에 4년 동안 반납하지 않아 생긴 지연이자 4천만 원을 더한 1억 1,200만 원을 반납하라며 광주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교장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유죄를 확정받아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2017년 7천만 원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어치의 바우처 카드를 오는 4월 지급합니다. 학생들은 꿈드림이 바우처로 교재와 도서, 학용품, 독서실 비용, 대학 원서 접수비, 안경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학 중인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들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 토종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어제 여수시 돌산읍 금복마을 해안에서 상괭이 사체를 찾아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